최근 서울시에서 법인 허위 본점 이슈로 대대적인 건물 취득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경기도에서만 법인 허위 본점 취득세 세무조사로 무려 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혹시 지금 공유 오피스에 주소만 빌려서 가족법인을 세우셨거나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켜줄 겁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요즘 고소득자분들 사이에서 가족법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런데 컨설팅 업체 말만 믿고 덜컥 법인 만들고 건물 샀다가 나중에 집 한 채 값인 세금을 토해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공유 오피스 쓰시는 분들, 지자체가 허위 본점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방법을 실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건물 취득을 가족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유는 딱 하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법인의 니즈는 크게 고소득자와 자산가로 나뉘는데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연예인, 의사, 고액연봉자분들 돈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엄청나게 내시죠. 최고 세율 구간에 걸리면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거기다 건보료까지 붙죠. 본래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합쳐지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건물 취득 전에 가족법인이라는 그릇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법인으로 건물주가 되면 소득을 나와 분리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특히 투자가 성공해서 건물 매각 차익이 수십억 나는 경우 개인 양도세는 49.5%인 반면 법인세는 22%라서 세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세금 덜 낸 차이만큼 법인으로는 투자 시드를 보태 상급지 물건으로 재투자하거나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도대체 취득세 폭탄이란 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이나 경기 주요 지역에 100억짜리 빌딩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세율의 경우 취득세 등 포함해서 4.6%, 즉 4억 6천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율이 9.4%로 뜁니다. 취득세가 9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차액만 4억 8천만 원이죠. 람보르기니 한 대 값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법으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 9.4%를 피하고 4.6%만 내려고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허위 본점입니다. 꼼수라면 본점을 서울 밖으로 뺀다는 건가요? 공유 오피스가 왜 문제가 되죠? 정확합니다. 많은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조언해요. 대표님, 본점 주소만 용인이나 김포 또는 서울 안에 산업단지인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서울 빌딩 사시면 중과세 안 맞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월 몇만 원만 주고 주소만 딱 걸어놓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도 이런 행태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점은 경기도 외곽인데 비싼 빌딩은 강남에 사고 취득세 일반세율 냈네, 수상한데 하고 조사를 나옵니다. 이때 지자체 주무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법인 본점의 실제성입니다. 법인 본점으로 실제 역할 가능한 사무실 행태를 갖추었는가? 실제 출퇴근 방문 근거가 있는가? 인터넷 로그 기록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편함만 있는가? 계약 면적이 3.3제곱미터로 표기되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라면 이건 고정된 물적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거기서 안 봤다고 판단해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때립니다. 실제로 걸린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필한 책에도 소개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보도자료에 나온 병원장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장님이 병원을 임차 사업장에서 운영하다가 드디어 내 자가 사업장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내 임대 사업장에서 내가 임차인으로 병원 사업을 하면 내가 나한테 임대료를 주는 모양새도 안 맞고 세금도 줄이고 싶으니 법인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후 법인으로 대도시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중과세 된다고 하니 중과세를 피하려고 대도시 밖에 있는 본인의 오피스텔에 본점을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건물을 법인 명의로 사서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차를 주고 임대료는 가족법인이 챙겼습니다. 병원은 임차료를 비용 처리하여 본인 소득세도 줄이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죠.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점 주소지 방문입니다. 실제 가봤더니 그 오피스텔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법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업무 장소 확인입니다. 알고 보니 병원 건물 안에서 병원 업무뿐만 아니라 법인 관리 업무, 직원 근무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너희 법인 본점은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병원이 있는 건물 소재지이다 라고 해서 취득세 중과세를 그대로 적용받았습니다. 수억 원을 한 번에 토해낸 거죠. 그럼 무서워서 가족법인으로 건물 취득 못하겠는데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 본점으로서 관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법인의 본점으로 썼다는 입증 근거를 보관해두고 조사가 나왔을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은 법인으로 취득한 대도시 내의 건물은 100% 임대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공실인 게 아까워서 내가 직접 사업하겠다고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법인의 직접 사용 목적이 되어 중과세를 맞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 본점, 대도시 밖에 주소만 빌리는 공유 오피스는 취득세 추징 리스크가 있다. 본점으로 사용한 입증 근거가 없으면 아꼈던 취득세의 9배 이상을 추징당한다. 취득한 대도시 건물은 100% 임대 목적으로 써야지 내가 직접 사업을 하면 본지점 직접 사용 목적이 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당연히 법인의 관리와 운영 수행은 대표님인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컨설팅 업체는 가이드라인만을 줄 뿐이지 법인을 대신 운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